저는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은주라고 합니다. 이번에 성인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직원이죠. 지원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지원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자 코칭 사업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나눌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참여 대상이 누구인지,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지 운영기간, 세 번째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실천함에 있어서 실무자를 위한 어떤 팁 몇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기 순서가 있고요. 마무리하는 순서로 이어나가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그런 필요성, 동기라고나 할까요? 왜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한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인 발달 장애인들이 하루에 적어도 6시간 내지 7시간 기관에 와서 낮 활동을 하십니다. 여러 그룹반이 있는데요. 당사자들 오셔서 하루 종일 의미 있는 하루를 정말 보내고 가셔야 할 텐데, 지원자들마다 좀 기질이나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또 전공도 또 서로 상이하고요. 그래서 우리 각자 열심히 하고 각자 연구하고 각자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관의 철학이나 또 방향을 함께 공유하면서 가치관이나 관점들을 한번 맞춰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학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용자의 그런 생애 주기에 대한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정말 주민으로서, 주민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을 지향하고요. 또 사람 중심 접근을 통해서 또 당사자의 인권이나 그 가족과 우리 사회 전체를 함께 바라보면서 같이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인 당사자분들과 함께 하다 보면 도전 행동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도전 행동을 하는 당사자를 도전 행동에 지나치게 집중을 하거나 또 이 행동을 감소하고 또 소거해가 나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도전 행동이 아닌 다른 어떤 일과 중에, 일상생활 중에 우리가 잘 지원한다면 정말 이분의 삶의 질이 올라갈 것이다, 향상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또 도전 행동 지원을 위한 중요한 환경을 우리가 유능 환경이라고 하지요. 유능 환경은 어떤 환경을 두고 이야기하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당사자들과 함께 의사소통하는 거, 그 다음에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 또 당사자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활동에 대한 어떤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거, 또 프로그램들, 아이디어들 모두 유능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리적 환경은 물론이고요. 또 여기서 저희가 학습하는 이유는 이런 질적인 지원을 잘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나죠. 지원자, 직원 제공 인력, 서비스 제공 인력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또 우리가 당사자들의 하루가 또 좋은 하루로 또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여 대상과 운영 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성인 발달 장애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12명의 직원과 함께 했습니다. 이 지원자들은요, 하루에 6시간 이상 낮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원자입니다. 기관에 따라서는 참여 대상자의 폭을 넓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기관에서는 낮활동 또는 발달장애인을 1시간이라도 지원하는 담당자면 다 공부하자,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또 전공 분야도 저희는 다양하게 참여했습니다. 사회복지사도 있고요. 특수교육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 직업재활 전공하신 분도 계십니다. 다양하게 모여서 공부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그러면 슈퍼바이저는 누가 있냐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기관에서는 2명이 담당했습니다. 주 슈퍼바이저는 25년, 26년 차 정도 된 부장팀장 1명이 또 주 슈퍼바이저로 활동했고요.
상호작용과 관계된 어떤 그런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또 뭐 부모 교육이나 그다음에 비폭력 대화나 이런 교육 이수 경력이 있고요. 또 보조 슈퍼바이저로서는 14년 차 정도 된 대리 한 명인데요. 이분도 특수교육을 전공했고 상호작용과 관계된 반응성 교수 중재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슈퍼바이저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면 좋은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공과 상관없이 당사자를 직접 지원한 그런 경력이, 현장 경력이 10년 이상이면 누구나 슈퍼바이저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의 운영 기간으로서는 2019년 1월부터 21년까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습 시스템을 정착시켜서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슨 공부를 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사업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지원자들의 그런 사전조사와 또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전조사라 함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자들의 전공 분야가 참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지원자들을 당사자를 잘 지원하기 위한 그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학습과 관계된 기본 용어에 대한 지원자들의 이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장애 특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또 도전 행동의 유형에 대해서, 또 도전 행동이 가지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또 강화, 또 처벌, 벌의 부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관점들이 중요하고요. 또 인권, 그 다음에 대체행동, 또 대체행동 교수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행동에 대한 ABC 분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리고 AAC, 보완 대체 의사소통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식이 있는지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그런 긍정적인 언어 사용, 비폭력 대화, 감정 코칭, 공감 등 우리 기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자유롭게 사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왜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학습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 미팅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당사자를 지원할 때 지금 지원자의 그런 현재 고충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당신에게 더 나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꼭 필요합니다. 중점적인 내용으로서는 사람 중심 지원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긍정적 행동 지원, 또 도전 행동을 예방하는 것, 그 다음에 대처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3년 동안 진행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해 2019년입니다. 2019년은 이렇게 사전 조사를 하고 나니 전공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지원자별로 가치관이나 관점들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룹으로 공부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19년도에는 슈퍼바이저와 학습자가 1대1로 만나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미리 학습자가 공부를 하고 와서 서로 질의응답도 하고 토론하는 형식이었고요. 월 2회 정도 격주죠.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원자별로 그 지원자가 당사자들과 함께하는 활동실에 슈퍼바이저가 한 일주일 동안 같이 하루 종일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당사자마다 그 특징도 같이 관찰하고요. 또 이 그룹만의 어떤 역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찰하고요. 또 지원자별로 언어 사용이나 좀 더 지원 방식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정말 지지를 해드리고요. 또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개별적으로 코칭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이제 그 전년도에 각자 1대1로 학습하다가 그 다음 해에는
팀별로 학습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A팀, B팀, C팀, 기관마다 아마 그런 조직 구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팀별로 모여서 슈퍼바이저와 한 팀 이렇게 모여서 격주로 마찬가지로 월 2회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미리 학습을 해오는 방식을 취하고요. 만나서 사례도 공유하고 그 다음 분석도 하고요. 그 다음 전략도 세우고 적용하는 방안을 중점으로 다루었고요. 도전 행동을 예방하는 방법,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학습뿐만 아니라 팀별로 좋은 책을 선정해서 제가 후반부에 소개해 드릴 텐데요. 독서 미팅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독서 미팅에서도 또 학습에서 다루지 않는 지원자들의 그런 좀 개인의 그 일상생활도 오픈할 수 있는 선까지 나누면서 굉장히 양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1년도에는요, 1대1로도 학습을 진행해 봤고, 두 번째로 이제 팀별로도 진행해 봤다. 이 3년째 되니까 우리가 다른 팀에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팀마다 또 도전 행동이 나오는 양상이 또 다른 그런 당사자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2021년도에는 팀을 좀 섞었으면 좋겠다라는 또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A팀, B팀, C팀의 팀원들을 다 골고루 섞어서 2개 팀으로 나누었고요. 이 멤버 중에서 또 굉장히 학습이 좀 깊게 잘 되고 역량이 올라가신 분들 몇 분을 추려서 심화과정팀 한 팀을 꾸렸습니다. 네, 역시 월 2회 만났고요. 학습을 한 주 진행하고 또 한 주는 좋은 책을 선정해서 독서 미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점점 해가 거듭할수록 지원자분들이 부담은 여전히 있지만 부담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함께 공유하고 사례를 나누고 토론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그런 열매를 맛보고 왔습니다. 기대 효과는요, 앞서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지원자들이 현장 사례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공유하면서 지원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현장에서 일하면서 나름대로 다 고충이 있을 겁니다. 그 고충사항을 함께 같이 지원하는 지원자들과 함께 나누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보니 지원의 소진도 좀 예방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지원자들이 모두 모여서 관점을 좀 나누고 또 긍정적 언어 방식을 또 몸에 익히고 또 지원 방식도 함께 발전시키게 됨으로써 당사자들의 일상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보였습니다. 어떤 당사자가 고의로 도전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분노 조절이 어려워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 행동의 기능의 양상이 다 다른데요. 지원자들마다 각자가 그 전에는 열심히 잘 대처했다면 이제는 그 행동의 기능을 분석하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분석하고 대처하는 데 있어서도 일관되게 하다 보니 당사자들의 그 그룹에서 적응하는 어떤 의식 수준이 올라갔다나 할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서 발견된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 지원자들의 역량이 당연히 강화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리더로 양성하는 그런 열매를 맛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외부에서 또 강사 의뢰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뭐 팀장급이나 또 연차가 굉장히 오래된 그런 분들이 강의하는 게 주 모습이었다면 이 학습을 진행하면서 지원자들의 역량이 올라가게 되면서 강사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양성되는 걸 보면서 성장하는 모습이 직접 보이게 되고 기관에서도 그런 어떤 지원자가 역량이 강화되는 것을 직접 또 확인하고 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참 중요한 점 중에 하나인데요. 지원자들이 입퇴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업무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담당자가 교체가 될 때 사실은 지원은 계속 이어지지만 당사자를 잘 파악하고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질적인 지원의 공백 기간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최소화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기적인 학습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고 이미 또 양성된
또 선임들이 또 빨리 또 후임들과 함께 전수가 되고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우리 기관 내에 양질의 지원을 위한 그 지원자의 그 역량이 강화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실무자를 위한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함께 저에게도 또 숙제이고 저희 기관도 계속 노력할 부분인데요.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학습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면에 대해서 기관장님의 그런 의지, 그 다음에 참여자들과 함께 공감대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일과도 굉장히 할 일도 많고 하겠지만 그 학습의 부담이 또 생기잖아요. 이렇게 참여 직원들이 학습 부담도 당연히 있지만 이 시스템이 있다 보니 나는 지원하는 방법을 점점 더 잘 알아간다 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도록 지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팀장들과 기관장님은 물론이고요. 기관 내 분위기가 정말 실제적으로 양질의 학습이 되어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역량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몸소 체험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대감이 생기겠지요. 세 번째는요, 구성원들의 인식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특히 첫 해, 두 번째 해 다 수용하는 그런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전공도 조금씩 다 다르고요. 그리고 나이도 좀 다르고요.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요. 또 뭐 종교나 가치관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사람을 바라보는 또 도전 행동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아우르면서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이 슈퍼바이저의 이 학습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시작을 했는데요. 정말 양질의 학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학습에 부담을 가진 지원자들이 일과도 수행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또 공유하다 보니 얻는 것도 있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바이저가 야, 이거 부담되면서 괜히 했나? 아니면 다음 해도 할 수 있을까? 뭐 그럴 수 있겠지만요. 정말 양질의 시스템을 갖추어서 정말 현재에 필요한 어떤 역량 강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은 A 지원자, B 지원자, C 지원자가 정말 1년 뒤, 2년 뒤에는 정말 소진도 훨씬 덜 되고 역량이 이만큼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성공 에피소드를 정말 나누는 빈도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완성형으로 그림을 먼저 그리면서 좀 치열업하고 그다음에 다독이고 하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참여자들이, 지원자들이죠. 학습을 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작은 발전과 변화들을 정말 민감하게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습을 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참여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있습니다. 정말 사회복지를 하고 특수교육을 하고 직업재활을 하겠다고 공부를 하고 대학 졸업을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장에 오신 분들은 정말 강점들이 많습니다. 그 강점들을 잘 발견하는 그런 민감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지원자들이 이 나의 고충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자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현장에서 실수했던 점, 또 방법이 서툴렀던 점을 정말 내어놓고 공유하는 거란 한 측면에서 보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역량이 좀 드러나는 것 같고 잘한 부분도 있지만 어려운 부분을 드러내는 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데요. 우리 모두 같은 방향을 위해서 더 나은 지원을 위해서 정말 성장하고 있다라는 편안함을 주면서 함께 공유하는 그런 문화가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로는요. 이렇게 지원자들이 조금씩 또는 많이 역량이 강화된 부분을요. 각 팀장과 또 기관장과 함께 자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이 함께 공유되면 훨씬 더 지지하기가 쉽겠지요. 그리고 그 회의 시간이나 독서 미팅하는 시간을 실제로 근무 시간 안에서
할애를 해야 되고 배려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성장을 해야 하는 게 맞고요. 또 성장된 부분을 당연히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리더로 양성된 그런 지원자가 있습니다. 정말 이분은 안에서 이렇게 지원자로서만 경험하기보다는 외부에 정말 강사 의료가 왔을 때 정말 많은 사례를 담아서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지원자들에게 외부에서 강사 의뢰가 왔을 때 정말 아낌없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학습 시스템이죠. 이 부분을 일회성이 아니라 분기에 한 번, 상반기, 하반기에 몇 번이 아니라 매달 2회씩 상시 운영에 대해서 기관장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신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 더 나은 지원을 위해서 우리 기관이 정말 학습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는 이 인력을 우리 기관에서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방법도 있고요. 때로는 안에서 충분하다면 내부 인사를 통해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한 명도 괜찮고 또 두 사람도 괜찮고 기관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인력 풀들이 있을 겁니다. 그 보면서 슈퍼바이저 인력 정하는 거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진행 방식, 그 다음에 학습 내용을 무엇으로 구성할 것인지도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향후 더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고민해 봤습니다. 잘한다고 또 충분했다고 생각하더라도 다시 되돌이켜 보면 언제든지 이 공감대 형성을 놓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학습 시스템 필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탄탄하게 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은 저도 지금 하고 있고 저희 기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를 지원하는 직원의 그 고충사항과 필요한 지원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부 인력뿐만 아니라 외부 인사를 초대해서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도 좀 신선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고 또 당사자를 열심히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무엇보다도 이 지원자의 힐링을 위해 관외로 좀 나가서 연수할 기회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지원자가 내 역량이 이만큼 강화되었구나 라는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마 양질의 어떤 소정의 체크리스트도 괜찮고요. 실제적으로 도전 행동을 하는 당사자가 우리 그룹에 왔다라고 했을 때 물론 잘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는 부담이 들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적용하고 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역량이 강화되는 이 측면이 또 체크가 되는 가시적인 그런 체크리스트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일이고 장애인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멘탈 관리도 중요할 거고요. 기타 내적 성장에 대해서 내가 또 전과 또 1년 후와 얼마나 또 내가 좀 탄탄해졌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마련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학습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으신 기관이라면 적극 응원합니다.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룹 코칭 미팅하는 장면이고요. 또 1대1 학습 미팅하는 장면입니다. 보시다시피 사진에서 보면 지원자가 미리 학습을 해서 옵니다. 그리고 슈퍼바이저와 1대1로 정말 학습했던 부분을 자기가 체화시키고 이해한 그런 내용들을 브리핑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메모를 하고 사실 페이퍼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짧은 내용이거나 한두 가지 내용이더라도 지원자가 정말 이해를 하고 내면화시키고 체화시켜서 이 지식을 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서 브리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A라는 상황을 내가 안다라고 함은 누군가에게 A라는 그런 부분을 가르칠 수 있을 때 정말 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열심히 학습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브리핑하고 그룹 앞에 나와서도 브리핑하고요. 또 연말에는 1일 1강사가 되어서 긍정행동 지원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도 가져봤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학습 교재와 자료들입니다. 쭉 살펴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